자, 유형 21번입니다. 개수를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대표 문제를 보게 되면요. 좀 쉽거든요. 보세요. 얘가 대표 문제입니다. 지금 얘요. A를 잘못 보고 얘를 풀었대요. 그랬더니 근이 나왔는데 B는 잘 봤다는 뜻이지. 얘네 두 개 가지고 이 B를 구할 수 있죠.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돈이는 B를 잘 맞대요. 그럼 A는 맞다는 건데 얘 두 근의 합이다. 그죠? 걔네들로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거든요. 자, 근데 256번이요. 자, 얘 보게 되면 얘가 좀 골 때려요. 얘 문제에다 별표 하나 해주시고 지금 이거 쌤이 풀어줄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자, 얘 문제는요.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걸 얘로 잘못 풀어서 두 개의 근을 얻은 거예요. 얘는 근의 공식을 풀어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는 근과 개수를 관계로 해서 근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근의 공식으로 풀었는데 그 근의 공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근의 합이 있다. 그죠? 1이라고 하는 거는 얘 두 개를 합친 거.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라진다. 그죠? 즉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게 1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두 근의 곱이에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거. 자, 얘는 두 근의 곱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의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될 거고요. 얘 약분시키게 되면은 전부 다 정리해서 약분시키면은 4a분의 c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걸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6이잖아요. c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4a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4a,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bx가 아니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4a. 그렇죠. 얘가 0이 된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a라고 하는 걸로 전부 다 약분시키면 우리가 알파라 베타라고 하는 거를 직접 다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되고 저기에서 두 근의 곱 나오지. 마이너스 24겠네. 두 근의 합도 나오겠다. 얘는 1이겠다. 두 개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하면 마이너스 22다 라고 하는 걸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얘 문제를 볼 때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식에서 무언가를 잘못 보고 푸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근의 공식을 잘못 보고 푼 건지 얘네들이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얘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근계수 관계로 풀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근계수가 아니고.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인수분해를 할 텐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근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를 했다면 이제 허근의 범위까지, 허수 범위까지 전부 다 인수분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괜찮아요. 0보다 작아서 허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복수수 개념까지 확장이 됐기 때문에 복수수가 들어간 두 개의 일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근의 공식으로 구해요.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한 다음에 여기 있는 근을 가지고 최고차항 빼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 아니,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거 2차 방정식의 근작성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얘도 진짜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59번입니다. 얘 2차식 봐요. 딱 보자마자 아, 저거 인수분해 안 된다. 허근 나오겠다. 눈에 바로 보이시죠? 그죠? 자, 얘가 복소수 범위에서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근의 공식 적어볼까? 얘 짝수근 공식 적어야 되겠다, 그지? 혁준이 짝수근 공식 한번 불러볼까? 네. 1 마이너스 2. 무슨 4 마이너스 2야? 머리 박으시고. 정인이 불러볼까요? 4 마이너스 2 아니 비제곱 마이너스 1이야. 나가. 아니 얘들아 근의 공식을 불러보라고. 근데 공식. 1분의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설마. 루트. 팔 아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만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이시. 팔 아파. 4, 4. 1, 4. 마이너스 2. 아, 맞나, 이거? 네. 끝? 네. 맞아요. 아, 딱 그거구나. 자, 그러면 깔끔하게 다시 적으면은 마이너스 1을 루트니까 i라고 적을 수가 있다. 그죠? 짝수분 공식 외워라. 써야 돼. 저 안 쓰면 너네 푸는 속도가 4배가 늘어나. 4분의 1이 돼. 짝수분을 쓰면은 너네 속도 푸는 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들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근작성을 한번 해볼까? 최고차항 기수 1이니까 x로 빼주고 마이너스 1. 첫 번째 근 마이너스 1 플러스 i. 두 번째 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한 번만 다 정리를 해서 적어보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거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i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거야. 얘네 두 개 더하게 되면 2x 플러스 2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됐니?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유형 23번입니다. 유형 23번을 보시게 되면 얘가 변형이 된 거야. 자, 먼저 fx는 0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었다. 자, 다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얘가 변형이 된 거야. fx라고 하는 거 지금 ax 플러스 b로 바뀐 거 보여?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 x라고 하는 거 대신해서 얘를 대입한다라는 거야. 모든 x 자리에 얘 밑에다 적어놓자. 모든 x 자리에 ax 플러스 b를 대입하겠다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적어놔. 저거 나중에 함수 파트에 들어가도 좀 중요하게 작용되는 겁니다. x 대신에 ax 플러스 b를 대입하여라 라는 뜻이야. 됐죠? 자, 이때 fx라고 하는 게 0이다. 이때 근이 알파와 베타야. 근이니까 대입하면 만족을 하는 거잖아. f의 알파라고 하는 것도 0이고요. f의 베타라고 하는 것도 0이 되는 거야. 이해돼?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얘의 근을 구할 거야. 자, 근데 잘 봐야 돼. 여기에 있는 이 f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식이라고 생각을 해. 그냥 2차 식이야. 이해돼? 지금 x가 들어갔든 뭐 얘가 들어갔든 관계가 없어. 생긴 모양은 똑같이 f라고 하는 모양인 거야. 여기 안에 들어갈 거 신경 쓰지 말아봐. f가 0이 된대. 이때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알파라는 거랑 베타라는 거야. 이해돼? f의 알파가 베타라고 들어가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갈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일 때 이때 x 값이 얘의 근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근이라고 하는 거 x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얘가 된다라는 게 보이시죠? 얘를 설마 미쳤다고 외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얘의 근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됐죠? 자, 얘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665번입니다. 자, 665번. 자, 지금 f에 대해서 얘의 근을 구하래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f라고 하는 거 얘 각각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둔다면 변형된 얘 근은 뭐가 돼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안에 들어갈 게 뭐든 간에 f의 알파라고 하는 게 0, 베타라고 하는 게 0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인데 이때 만족하는 x 값이 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근이고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근이 됩니다. 얘네들 차이를 구하래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 두 근의 합은 2가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죠?
알파라고 하는 거를 음수, 베타라고 하는 거를 양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양수고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뺄 거예요. 차니까. 그러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게 차이가 됩니다.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야 되겠다. 그죠? 변형 공식으로 구할 거예요. 얘 제곱한 거. 얘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제곱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얘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는 4고요. 얘가 마이너스 2 들어가면 플러스 8이 되겠다. 그럼 얘가 플러스 12가 되겠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잖아. 근데 베타가 더 크잖아요. 얘는 2분의 루트 12 플러스가 된다는, 아니 뭐야 20이냐. 2분의 루트 12 얘가 된다는 뜻이에요. 루트 10이라고 하는 건 2루트 3이잖아요. 약분돼서 루트 3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간단하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야, 유형 24번이야. 유형 24번.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요. 뭐 설명은 솔직히 여기서 뭐 득될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득될 건 없냐라고 생각하냐면 얘 옛날부터 쌤이 많이 강조했던 거거든요. 얘요. 기억나요? 얘 꼭 외워놓으라고 했었는데, 알파라고 하는 걸 넣든 베타라고 하는 걸 넣든 K라고 나온다면은 여기 있는 이 fx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둬야 된다. 먼저 최고차항 a가 있고요. x에다가 알파를 넣든 베타를 넣든 상관없이 k가 돼야 된다. 얘죠. 그죠? 그래서 얘를 외워놓으셨으면 여기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안 외워놨다면 그건 양아치죠. 그죠? 자, 672번입니다. 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이 유형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요. 가장 핵심은요,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얘입니다. 당연하겠죠?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얘는 알파에 대한 문자로 나와 있다, 그죠? 근데 오른쪽을 보게 되면 얘가 베타라고 나와 있네? 같은 문자가 아니잖아. 이럴 때는 웬만해서는 한 80%의 확률은요, 얘를 알파라고 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알파라고 하는 문자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베타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게 아마 한 80%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 알파 제곱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들어갔다면요. fx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게 얘 x분의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알파 들어가면 2베타 나오죠. 베타 들어가면 2알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알파 제곱이 아니고 알파, 베타 제곱이 아니고 베타라고 한다면 얘로 둬도 된다라는 거거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가 20%에 해당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알파랑 베타로 바꿔주는 게 문제를 풀기 원활할 거고 얘가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베타라고 하는 거랑 알파라고 하는 거 얘네들을 어떻게 상대편 걸로 바꿀 거냐.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거든요. 그러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근이 주어졌다면 당연히 두근의 합 2, 두근의 곱 마이너스 1 얘가 나올 거잖아. 여기서 바꿔주겠지. 여기에서 베타라고 하는 거, 알파라고 하는 게 각각에 대해서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f의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가 2알파니까요. 이 베타니까요. 베타라고 하는 걸로 얘로 바꾸게 되면은 4-2알파라고 하는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돼요? 다음 여기 있는 f의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알파니까 4-4
4-2알파 아니 2베타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야. 자, 다음 스텝. 얘가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 여기에 들어갈 문자랑 얘랑 또 맞춰주는 거. 얘는 맞춰질 수도 있고 안 맞춰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갈 이 녀석으로 얘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게 2스텝이에요. 알파라고 하는 거를 알파 제곱으로 바꿔줄 거야. 지금 벌써부터 복잡하다, 그치? 알파라고 하는 걸 알파 제곱으로 바꿔줄 건데 우리가 근이잖아? 근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대입하면 만족한다야.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0이야. 마이너스 2알파라고 하는 게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거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알파라고 하는 게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니까 얘는 5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된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도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 나오겠지. 얘도요 5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자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다 맞춰줬다, 그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요 x로 바꾸게 된다면 fx라고 하는 게 5-x다 라고 할 때 이때 근이 알파 제곱이라는 거랑 베타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fx라고 하는 거는 얘잖아, 그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결국에 저기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 x제곱에 플러스에 m 플러스 1의 x 플러스에 n-5가 되겠다, 그죠? 얘가 0이다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두 개의 근이 알파 제곱이라는 거랑 베타 제곱이 된다는 거야. m 값을 구하기 위해서 두 근의 합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게 된다. 얘가 된다라는 거. 얘는 변형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잖아. 저기서 변형 공식으로 구해보자. 얘는 4 플러스 2, 6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m이라고 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 7이라고 계산이 되고요. 다음은 얘는 두 근의 곱자리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게 되고, 얘는 n-5다. 근데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니 제곱하면 1이 되겠네. n이라고 하는 거는 6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m 값과 n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m 플러스 2n이야. 얘 2n 하면 10이다, 그지? 마이너스 7이랑 더하게 되면 5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총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대편의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문자로 먼저 바꿔줘요. 두 번째로 괄호 안에 들어갈 이 문자로 다시 한 번 더 바꿔준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이런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또 근계수로 넘어간다. 아시겠죠? 얘는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영상으로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좀 좋아요. 많이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25번입니다. 자, 유형 25번 보시게 되면요, 얘는 진짜 좀 많이 쉽거든요. 많이 쉬워요. 근데 얘 조건들만 외워주면 돼요.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고 한다면 얘네 두 개가 켤레근이 돼요. 다음에 실수라고 한다면요, 얘네 두 개가 켤레근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한 근이 나왔는데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래. 그러면 이제 켤레근을 찾아야 될 거야, 그치? 근데 켤레근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얘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틀려요. 얘가 켤레근이 될 조건은요,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예요. 근데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나온다면 얘네 두 개는 켤레근이 안 됩니다.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뭐냐면은 얘가 켤레근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가 켤레근이 마이너스 p 플러스 q 루트 m 얘로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개수가 모두 실수다. 그래서 근이 얘로 주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우리가 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뭐랬어? 근이라고 하면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얘를 대입해서 모르는 개수들을 찾아서 근의 공식으로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다뤄지지는 않습니다만 얘를 가장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그냥 넘어갈게요. 클릭은이라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은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자, 2차 방정식 작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까지 계속 풀면서 근작성으로 계속 했잖아요. 그죠? 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있는 거 a 곱하기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이다 라는 걸로 2차 방정식을 뒀다. 그죠? 얘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695번 문제. 자, 얘도 그냥 힌트만 주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여기 알파, 베타 부호가 다르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알파라고 하는 거를 음수로 두고요. 여기 있는 베타라고 하는 거를 양수로 둘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네들 부호를 만들어 준 다음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 나오겠다. 그죠? 다음. 그 다음엔 얘랑 쟤예요. 절대값이 씌워진 거거든요. 알파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알파는 마이너스 제 음수잖아. 그래서 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걸로 풀리겠다. 그죠? 다음은 절대값의 알파 베타야. 알파 베타도 당연히 음수겠다. 그지? 맞아?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가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걸로 절대값이 풀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두 개로 가지고 근계수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는 어려운 거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수의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얘도 뭐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다 풀었었던 겁니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근으로 한다라는 거는 얘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상수항이랑 최고차항 개수랑 위치를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만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다를 건 없습니다. 얘식 솔직히 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활용 문제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도록 하죠. 활용 문제는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 가지고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거다. 그죠? 자, 702번 문제입니다. 얘 3분들이죠. 어디서 많이 본 문제? 자, 702번 문제 보시죠. 닮은 문제네. 그렇죠. 닮음이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이잖아요. 얘 정사각형인 거를 얘를 문자 뭐 K라고 둘게요. A로 둬도 되지만 알파라고 하는 문자는 헷갈릴 거기 때문에 K로 두겠습니다. 자, 이때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거 이 두 개에 대한 관계가 여기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각각 주어져 있거든요. 자, 여기 있는 거를 K라고 둔다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도 K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삼각형 얘. 이 조그마한 거 한번 보실래요? 물론 얘로 봐도 상관없어요. 큰 걸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거는요. 알파라고 하는 거에서 K를 뺀 게 높이가 되는 거고요. 이만큼이 K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알파 대 베타라고 하는 게 알파 마이너스 K 대 K가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얘 분음식 이렇게 풀게 되면은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의 베타 K라고 하는 게 알파 K가 된다.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K가 되겠다. 이런 비례식이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 얘 근계수로 이만큼은 4가 되겠다. 그죠? 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K라고 하는 게 2분의 1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 넓이는요 4분의 1이고요. 둘레라고 하는 거는 얘 4배니까 2가 되겠다. 그죠? 얘 두 근으로 하는 거니까 얘 두 개 더해봐요. 그러면 4분의 9가 되겠다. 그죠? 4분의 9라고 하는 게 두 근의 합인데 근계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4분의 m이 되겠네.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거는 9가 되겠다. 다음 두 근의 곱입니다.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얘가 근계수에 의해서 4분의 n이 되고 이때 n이라고 하는 거 2가 되겠네. 그죠? 얘 마이너스 9죠? 미안해. 얘가 마이너스 9다.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좋아요. 여기까지 보시죠.